바꿔야 한다. 이렇게 제시해. 문장의 길이가 좀 길어. 세고전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를 임의로 가정하고 과거 자료만으로도 이 관계를 추정하려 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자 그럼 이 내용은 누구 얘기인데? 케인즈 학파의 내용이야. 그치? 자 그럼 케인즈 학파의 내용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거시경제 변수 간의 관계, 변수 관계를 임의로 정했다라고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과거 자료만으로 이 관계를 추정. 됐지? 이렇게 얘기한 케인즈 학파, 그지? 케인즈 학파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비판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야. 그지? 그러면 저 세부전 학파가 비판하는 거 어떻게? 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요 부분에 있어서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오문단이 조금 꼬여 있어. 그래서 케인즈 학파와 세부전 학파가 무엇을 내용을 얘기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류라든지 비판을 했는지 파악해야지 내용일치 나왔을 때 안 헷갈려. 그 비판했고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라고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의 입장은 뭐래? 미시적 분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에는 매우 빠르다는 고전학파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것도 뭐야? 고전학파는 여기다가 정리할까? 자 여기 있네. 고전학파. 자 고전학파 이제 또 고전학파는 얘기를 한다. 자,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가격이 조정된다. 여기 나왔었네. 그지? 요거. 그지? 이 관계를 뭐한데?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 됐나? 그러면 기업은 유지하면서 그 다음 뒤에 경기 변동을 균형 자체가 변화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있네. 그러면서 그리고 총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가 지속적으로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라고. 총수요 변동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글자 위에는 뭐 X 쳐가면서, 그지? 그리고 그 뒤에 기술 변화가 됐지. 그래서 앞에 법지문보다 내용 자체가 어렵고 꼬여 있어.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의 그런 기출 경향으로 봤을 때 이러한 질문이 객관식이나 서술형으로 나오면 많이 어렵겠지. 됐나? 용문단. 용문단 간다. 이에 대응해서 케인즈 학파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선택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새 고전학파의 방법론을 받아들여서 새 케인즈 학파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케인즈 학파가 새 케인즈 학파. 하지만 새 케인즈 학파에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 가격 경직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더라도 가격 경직성으로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경직성의 근거로 매유 비용 이론과 효율 임금 이론을 제시했다. 새로운 개념 나오네.
따라 메뉴 비용이네.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 유무형의 비율. 기업이 가격 정할 때 유무형의 비율. 자, 메뉴 비용의 말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메뉴 비용을 비교해서 가격을 변화시키며 이에 따라 제품 시장의 경직성이 발생할 수가 있다. 메뉴 비용 플러스 뭐 이득을 고려한대. 이득을 고려해가지고 뭐 가격 변화 그리고 가격 경직성 발생할 수가 있다. 또한 효율 임금. 노동자의 생산성을 유도하는 임금을 말하는데 라고 했어. 효율 임금 이론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전통적인 임금 이론과 달리야. 자, 특징이야.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쉽게 얘기해서 뭐야? 연봉이 높으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 라고 보는 게 효율 임금 이론이야.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이직과 태만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또 다른 그 직업에 있어서는 많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직, 다른 직업으로 바꾸지 않고 또는 태만, 열심히 안 하고 좀 늘어지는 거 있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이 새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 학파가 임의로 가정하였던 가격 경직성의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새 케인즈 학파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 되지? 자, 그럼 문제로 간다. 내용 일지는 보고 72번. 자, 보기의 모형에 대해서 기업관이은의 해석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림 간다. 자, 그림에는 가로축이 국민총소득이고 물가가 세로축에 있어. 자, 총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총소득 변화를 나타낸 모형이다. Y별은 장기균형 국민소득 수준을, AD 곡선은 총수요 곡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있지. 총수요 곡선이고, 그리고 우측 총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감소하면 왼쪽으로 평행 이동. 예를 들어 AD0, AD0은 중간에 있는 거네. 그치? 0이고 물가가 P0. 자, P0인 국민총소득 Y별인 상태에서 수요가 AD2로 증가한 경우 오른쪽으로 이동했네. 총수요 증가에 따라 물가 P2까지 상승하면 국민총소득은 Y별로 동일하지만 물가가 P0에 고정되어 있다면, 고정되어 있을 때는 변동 없이 국민총소득은 Y2로 뭐한다? 증가한다. 이때 국민총소득이 Y별보다 큰 경우를 호황이라고 되어 있지. 그것보다 큰 것을 호황. 그 Y별보다 작은 경우를 뭔데? 불황. 이렇게 얘기하면 돼. 1번 간다. 자, 기억, 호황이나 불황은, 자, 여기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 학파고 니은은 케인즈 학파야. 각각 학파에 따라서 먼저 케인즈 학파이다. 고전 학파. 호황이나 불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왜? 가격 조정을 했을 때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어.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Y별로 일정할 것이다. 2번 답이네.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P0이고 국민 총소득이 Y별인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할 것이다. 1번이랑 연결되는데 어쨌든 호황이나 불황이 생기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상태는 맞기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신축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맞기 적절하지가 않다.
3번. 얘는 이제 케인즈 악화야. 단기에는 가격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총 수요 변동이 시장 불균형을 유발하므로 경직성 발생한다 했어.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는 P1과 P2 사이의 폭보다 작은 폭으로 변화하여 국민 총소득은 Y별로 이탈할 것이다. 이 4번. 가격 경직성이 심할수록 총 수요 변동에 따라 극심한 경기 변동이 유발되므로 이것도 내용이 나왔었어.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라면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P0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국민 총소득의 변동성은 Y1에서 Y2 그 사이일 것이다. 5번. 가격 경직성이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보이는 손을 통해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경기 안정화 정책이 유효하다면 물가가 P0에 고정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Y별로 일정할 수가 있을 것이래. 그렇게 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 된다. 73번. 자, 보기의 경제학자 갑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디귿이, 즉 세고전학파가 비판할 수 있는 거. 자, 경제학자 갑은 소득과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반영해서 소비 예측 모형을 개별했다. 그리고 K국의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모형의 개수를 추정하였고 모형의 분석 결과 어떻게 됐대? 갑은 통화량이 증가한 경우 다음 달에 소비가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뒤 그러면 이제 경제학자가 예상한 대로 나왔지.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K국 정부에 제안했고 K국 정부는 갑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2020년 4월 1일에 확정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제시가 되네. 그치? 자, 그래서 45번의 답은 2번이래. K정부가 확정적 통화정책을 발표한 이후 통화량에 대한 K국 국민들의 예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책 효과 분석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새로운 정보의 그 주체가 뭐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지. 그것과 연계해서 말할 수 있다. 연계해서 2번이 적절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 74번.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이래.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품 가격과 임금을 결정한 결과 시장의 경직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가격 경직성도 나왔고 제품의 가격과 관련해서 임금과 관련해서 언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싶네요. 됐지? 10분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